네,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 나눠준 유인물 8차시 중에 교과서 264쪽 3. 나라 안에서 전개된 민족운동 중에 먼저 3.1운동 이후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은, 친구들은 책도 펴놓고 학습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서는 3.1운동 이후에 그 다양한 이념과 노선이 있었겠지만 그러한 민족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알아보고, 특히 그 노선 중에서, 이념 중에서 민족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서에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을 활용해 보면 그 3.1운동 이후에 다양한 민족운동이 있었는데, 예를 든다면 이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독립활동이 있겠고, 또 농민 노동자들의 소작쟁이와 노동쟁이 같은 이러한 쟁의도 있었고, 특히 만주 지역에서의 무장 독립투쟁도 있었고, 국내에서의 실력 양성운동도 있었고, 또 학생들에 의한 항일투쟁도 활발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민족운동이 전개되었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어서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 이후에 그 국외에서는 무장 독립투쟁, 이 무장이라는 뜻은 싸움할 준비를 갖춘 독립 전쟁들이 있었고, 또 다양한 외교 활동도 있었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실력 양성운동,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외교적으로 세계 각국 열강의 그 장애에 부딪히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실력을 갖춰서 우리의 힘을 키워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또 대중적인 조직운동도 활발했습니다. 그 중에 청년, 학생, 농민, 노동운동, 큰 주제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그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의 차이에 있어서는 특히 이 사회주의 운동하고 민족주의 운동하고 똑같이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자는 측면에서는 같겠지만, 이 사회주의 운동의 경우 같으면은 그 우리 일제 압제로부터 민족이 해방돼야 된다. 물론 그 민족의 해방이라는 측면은 똑같지만 사회주의 운동 같은 경우는 그 청년 지식인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당시 고통받고 있는 농민 노동자들의 어떤 빈부의 차이랄지 이런 것들이 당시 자본가 그 지주층하고의 대립,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폭넓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해보면, 똑같이 민족은 해방은 해야 된다, 독립해야 된다라는 측면은 같으나 사회주의 운동 같은 경우는 그 노동자 농민층을 대변할 수 있는 계급을 타파해야 된다, 그런 측면까지 합세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나 민족주의가 아닌, 우리가 모두 다 합쳐야 된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해서 만들어진 민족 유일당 운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그 민족주의 운동을 정리를 해보면 그 민족주의 운동에서 민족의 독립, 사회주의 운동에서는 제국주의 타파, 결국은 민족이 독립해야 된다. 그런데 사회주의 운동에서는 지주, 자본가 계급을 타도해야 된다. 이 부분이
좀 더 넓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민족의 실력을 양성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주의 운동 같은 경우는 그 중심에 청년, 학생들 중심이 되고 농민, 노동운동이 활발해져야 된다. 민족운동 같은 경우는 무지한 농촌을 계몽시켜야 된다. 근데 그것을 사회주의 운동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운동의 경우는 어떤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주체 누가 이끌어갈 거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민족주의 운동 같은 경우는 지식인, 지주, 자본가라고 이야기한다면 역시 사회주의 운동도 지식인은 같으나 지주 대신에 농민, 자본가 대신에 노동자 들의 참여를 주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실력 양성 운동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실력을 양성해야 되냐? 왜 실력을 양성을 해야만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당시 그 워싱턴 회의에 참가했던 그 기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이러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외교 관계에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조선의 문제 때문에 일본 측의 감정을 상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회피를 하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당분간 우리는 교육과 산업과 문화적 시설에 우리가 열중을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배경에 있어서 먼저 그 민족기업의 설립에 있어서 왜 우리가 실력을 양성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1910년에 일제가 우리에게 회사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공포를 했는데 그때는 1910년에는 회사령을 공포했는데 즉 회사를 설립하려면 조선에서의 회사 설립은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맡아야 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까다로운 허가의 목표들을 가지고 조선인의 허가 설립을 하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러던 중에 1920년에 이 회사령 자체를 폐지했습니다. 그럼 폐지했으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 회사령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1910년에 실시할 때는 허가제였습니다. 허가제. 근데 폐지할 때는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허가제에서 신고제.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럼 우리에게 좋지 않은가? 그런데 당시 1920년대쯤에는 일본의 자본주의가 성장하면서 많은 일본의 본토에 있는 일본인 자본가들이 조선에 건너와서 회사 설립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본인의 회사 설립을 장려하고 또 회사 설립을 조선인들이 회사 설립은 신고를 하면 설립할 수 있게 하면서 우리의 민족 기업들은 자본이 없기 때문에 큰 자본가에 의해서 작은 자본의 기업인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민족 기업이 어려움에 직면하는 그러다 보니까 아니다. 우리도 민족 기업을 육성을 해야 되겠다. 우리 스스로 이러한 배경이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경제적 민족주의 운동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크고 작은 그 기업들이 만들어졌었는데 그 중에 뭐 큰 자본을 가진 자본가들도 있고
서민 출신들이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참고적으로 좀 기억을 해둘 그 회사가 백산상회였는데, 이 백산상회라고 하는 것은 그 안희재라고 하는 인물이 1911년에 그 만주 지역을 이렇게 시찰하면서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힘들게 독립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아, 독립운동을 하려면 자금이 좀 필요하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돌아가서 이러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할 회사를 설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 회사 설립을 하게 되고, 상당한 양의 독립운동 자금을 실제로 독립자금으로 보내고, 그런 대표적인 뒤에서 서포터즈를 해주면서 독립운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총독부에 그 내용이 들어가면서 결국은 나중에 해체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던 대표적인 이러한 민족 기업도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실력 양성 운동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운동은 물산 장려 운동이 되겠습니다. 물산 장려 운동은 1920년에 평양에서 조만식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고, 22년, 23년에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단체가 조선물산 장려회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민족 기업을 살리려면 우리 민족이 만든 것을 써야 된다. 그래야 우리 민족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 여기서 이 토산품이라고 하는 것은 국산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우리의 민족 기업을 양성하자, 육성하자, 그런 취지였지만, 또 그 이면을 좀 살펴보면 한 개 문제점으로 사회주의자들이 비판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만, 자본가들만 유리하고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상인의 이익만 추구했다. 노동자나 농민들의 이익은 대변하지 못했다. 뭐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일제가 우리 민족을 우민화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민화라고 하는 것은 우자가 어리석을 우입니다. 그래서 아주 식민지를 하기 좋은 그러한 국민으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고등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스스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우리 국민들의 성금으로 만든 대학이라고 해서 민립대학 설립운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자가 백성민자겠죠, 국민. 근데 이제 일제 입장에서 보면 이 식민지에 지배하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끝까지 탄압하다가 결국은 이루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래, 우리가 고등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 만들어줄게 해서 만든 게 경성제국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성제국대학은 오늘날에 이제 서울대의 전신이 되겠는데, 처음 시작은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만들어졌지만 거의 일본인에게 편향된 이러한 관리들을 양성하는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선생님이 자치운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야 되는데, 요 자치운동에 대한 부분은, 이 자치라고 하는 것은 이 자자가 스스로자입니다. 스스로자. 치자는 다스릴 치. 그러니까 조선인 스스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겠다. 너네를, 그 조선인 나라를 조선인 스스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인데, 그 이면을 보면 여러 가지의 속셈이 들어가 있죠. 보면. 그래서 요 부분은 선생님이 다음 2편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수업이 종료된 게 아니니까 다음 내용을 참고로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